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퇴직 연령이 빠르거든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 전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 이들이 은퇴하게 되는 시점에는 0.38% 정도 한국 경제에 하락할 수 있다. 우리 중장년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료, 그런 교육훈련비, 근로자 1인을 채용했을 때 월 한 4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개인의 신상이나 기업 등을 소개하는 정도의 자료를 주시면 전문 직업 상담사들께서 직접 전화를 다 하고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중장년층,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 바로 라이트 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라이트 잡 정책을 설계하신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청 베이비부머 기획과 과장을 맡고 있는 남경아라고 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서부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일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두 분과 함께 오늘은 라이트 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라이트 잡.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가벼운 직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생소해요. 이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트의 의미가 조금 중의적인데요. 가볍다라는 이제 뜻도 있지만 좀 빛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의 무게는 조금 가볍지만 베이비부머나 기업의 어떤 가치는 빛나는 그런 일자리로 저희가 좀 브랜딩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요거는 조금 우리 사회 유연한 일자리, 중장년 맞춤형 유연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게 된 배경이 조금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우리 사회가 OECD 이제 국가 중에서 가장 퇴직 연령이 빠르거든요. 49.4세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퇴직하고 나서의 일은 모두가 베이비부머들이 전일제 일자리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조금은 유연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고요. 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좀 유능하고 경력직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선뜻 채용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또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는 가장 큰 맹점이 어떻게 보면 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4대 보험이라든가 안전교육, 교육훈련이라든가 근로환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그런 근로환경 개선 비용으로 중장년 맞춤형 유연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지만 빛나는 라이트 잡. 굉장히 의미가 좋은데요. 이 라이트 잡이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50세에서 64세 그 구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이 세대에 주목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흔히 이제 저희가 정책명으로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또 중장년 이런 것들이 많이 통용이 되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한국 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던, 어떻게 보면 지금 연령으로 따지면 1955년에서 74년에 태어난 세대로 지금 나이로는 이미 51세에서 70세를 말합니다. 근데 경기도에는 요 베이비 부머 인구가 약간 지금 한 420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근데 중장년은 어떻게 보면 청년과 노년 사이의 생애 주기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 조례에서는 40에서 64세를 중장년층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요 인구군은 562만 명이나 됩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되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라이트 잡은 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래서 50에서 64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대가 굉장히 그 가능성도 있고 기회도 많지만 또 위기가 많은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퇴직 연령이 너무 빨라요. 네. 49.4세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연령층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사실 그 연금 수급 전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 네.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세대를 잘 지원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요.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되게 유의미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해서 이들이 은퇴를 하게 됐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은퇴하게 되는 시점에는 0.38% 정도 한국 경제에 하락할 수 있다. 예, 이런 유의미한 통계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 저희 아버지도 군인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이제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딱 이거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조금 발생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베이비부머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후 세대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지금 전체 생존하고 있는 인구만 1,659만 명이나 됩니다. 실제 네. 전체 5,160만 인구 중에 한 32%를 점유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대부분 주된 일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났거나 지금 막 사회 진출 2차 인생 2막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을 접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실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인 65세까지 네. 우리가 정년을 보더라도 정년 이후에 한 5년간의 기간 그리고 실제 정년도 정년을 지키는 기업들이 한 20%도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데 실제 민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9.4세에 인생 1막의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난다고 보면 네. 거의 한 15년 정도를 텀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텀을 메꿀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무방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에서 라이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유연한 일자리들로 접목시켜서 새로운 정책들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네. 중요한 일을 하고 네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다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재취업 관련한 그런 정책들 아니면은 비슷한 뭐 관련한 것들이 있던 걸로 아는데 경기도의 라이트 잡 정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일자리 정책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한 단위에서 이것들을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있고 또 경기도로 보면 이제 도와 31개 시군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그런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조금 청년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고 또 거의 다수는 전일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잡 이렇게 유연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보장된 이런 유연한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지금 실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일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하는 인구 구조라든가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새로운 일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경기도의 이 라이트 잡 실험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서 그런지 조금은 추상적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유연하다고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 더 실무적으로 자세한 건 우리 운영하고 계시는 일자리 재단의 우리 손모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하다는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 받아들일 때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중장년 특히 50세 이후에 인생 2막의 새로운 일자리들은 풀타임 잡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 체력적인 한계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60세 이상 또는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5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6시간 범위 내에 일자리들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네.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경기도가 이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아주 큰 그림, 큰 뭐라고 할까요? 비전? 정책에 대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네. 지금 정말 우리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사회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근로 환경이라든가 그런 일터의 환경 이런 것들도 빠르게 조금 변화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화된 이런 기존의 전일제, 정규직 이런 획일화된 일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일 모델이 필요한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미 그 시간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 분야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청소, 경비 이런 업종의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들은 중고령층들이 사실 이 시장을 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이라든가 어떤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근로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라이트잡에서 조금 궁극적으로 이제 희망하는 것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업들이 조금은 인사제도라든가 직무를 개편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조금 경력직 중고령층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라이트잡 직무로 만들어서 새롭게 조금 기업의 그런 참여도 저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병행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조금 고민하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중앙정부 정책으로도 확산돼서 우리 사회에 조금 질 높은 유연하지만 안전한 그런 일자리 모델이 확산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넘어서 이제 국가 네. 우리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업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그래서 지원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중장년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네. 약간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을 할 때 기업에게는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 비용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네. 4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료 또는 기업에 이 근로자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업에게 근로자 1인을 채용했을 때 월 한 4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을 준다. 기업 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기업이 좀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몇 네. 명까지 채용이 가능한지. 일단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범주까지 전체 다 넓혀서 저희가 채용 지원을 받고 있고요. 네. 기업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에 A라는 기업에 뭐 한 40명, 50명이 이렇게 갑자기 채용이 된다든가 이러면 채용 지원금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금 현재 좀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시행한 지 2월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는 한쪽 기업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조금씩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제한 없고 네네. 열려놓은 상태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가장 많은 이 도민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나도 신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원 대상자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나이가 만 50세부터 64세까지 구간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61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도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장년들의 취업 시장이 인생 2막의 고용 시장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의 채용 시장보다 더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통계청 구인 배수를 보니까 0.4로 나타났더라고요. 10명이 이 채용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일자리는 4개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채용 시장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기획한 이 라이트 잡을 통해서 한번 취업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에 경기도청에 들어가야 하나요? 저희가 이제 주체적인 플랫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갖고 있는 자바바 플랫폼을 통해서 네. 라이트 잡 관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채용 지원을 받고 있고요. 네. 플러스에서 인터넷 모아 폼을 통해서 간략하게 개인의 신상이나 기업 등을 소개하는 정도의 자료를 주시면 저희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전문 직업 상담사들께서 직접 전화를 다 하고 어떤 기업에 맞는 인재가 들어갈 수 있을지 또 그 분들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어떤 업종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매칭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바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내에 네. 따로 우리가 라이트 잡 관이 따로 별도로 온라인 채용관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서 지금 매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네네. 매칭 채용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매칭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매칭이라 하면 결국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이나 구직자가 신청을 하는 그 과정을 매칭이라고 하고 또 저희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별도의 이제 직업 상담사들이 계셔서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고요. 라이트 잡의 경우에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인터넷 모아 폼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성향이나 또 기업의 위치 또 어떤 업종에 취업을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직접적으로 구인 구직 프로그램들을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매칭이라 하면은 결국 그 구직자가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고 채용이 완료되는 단계 이것을 매칭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일자리 컨퍼런스가 10월에 개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또 라이트 잡 정책과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10월 23일 날 일자리 컨퍼런스가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함께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고령화에 대응해서 경기도 차원의 중장년층 일자리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장년층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접목이 되는지 정책적으로 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라이트 잡에 대한 정책도 주요 사례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네, 그 10월 23일에 저희가 일자리 혁신 컨퍼런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중장년 이런 일자리의 어떤 혁신적인 사례를 국내, 국외 이런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요. 또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민간 영역에서의 혁신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조금 통찰을 얻고자 하는 자리인데요. 총 한 300분 정도가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굉장히 풍성해서 조금 굉장히 마감이 빨리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0월 초에 오픈을 할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트 잡 외에도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사실 만 50세에서 65세 구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중장년 세대라 함은 저희가 40에서 64세 경기도 전체 인구의 한 41%에 해당되는 562만 명. 네. 굉장히 큰 규모죠. 예, 그래서 이렇게 40에서 64세 이제 연령도 대개 20년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욕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년 연장, 뭐 계속 고용, 그리고 뭐 노인 연령 상향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모두 중장년 당사자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하는 사회 정책 환경에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트 잡은 저희가 이제 유연한 일자리 모델로 경기도가 먼저 전국에서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일자리 모델이고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직업 훈련에 해당되는 네. 대학과 연계해서 산학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저희가 하기 위한 좀 내년도 신규 사업 일자리 캠퍼스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2019년도부터 해왔던 아주 유용한 일자리 정책 중에 인턴십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취업에 앞서서 직접 해당하는 분야에 가서 일 경험을 해보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기업과 베이비부머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이제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규모와 내용을 키워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정년 이후에 지금 연금법이 개혁되면서 조금 연금 수령 시기가 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에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계속고용 지원금 이런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경기도 현실에 맞게 저희가 조금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경기도형 계속근로 지원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자리 사업을 도민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중장년 계속근로 패키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조금 브랜딩해서 이제 연령별, 대상별, 욕구별로 잘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제 중장년 일자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이제 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좀 편견이랄까요?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 인식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세대가 또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좀 선제적이고 조금 내실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이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을 일구어냈던 산업화, 민주화를 일구어냈던 이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30년 내지 5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 추계를 보면 약 30% 정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죠. 3,500만 정도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2070년에 예견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에 이 베이비 부머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좀 힘들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노년의 경제적 여건들도 만들어주면서 네.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주는 것,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지점에 와 있고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먼저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네. 국가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청의 라이트 잡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과 또 경기도를 넘어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바바나 고용24 당근마켓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